여러분, 오늘 제가 떠보려고 하는 도안은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추천해주신 도안인데요. 하나 스웨터라는 도안인데 그때 추천을 받고 바로 찾아보니까 원작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도안에 있는 패턴들도 대부분 제가 안 떠본 패턴이기도 하고 디자인도 처음 보는 스타일이라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도안을 살펴보니까 뜨는 방법도 좀 낯선 스타일이라서 살짝 걱정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떠보고 싶어서 일단 도안을 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하나 스웨터를 처음 떠보는 건 아니고 이번에 두 번째 도전해보는 거예요. 저번에 집에 있던 실로 한번 떠봤는데 편물 돌아감이 조금 심해가지고 한 요 정도 떴다가 다시 풀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실 살 때 하나 스웨터 뜨기 좋은 실을 구매해가지고 이번에 재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고른 실은 이 실인데요. 라라뜨기에서 샀고 튜브 모헤어 아이그레이라는 실이에요. 이 실은 모헤어인데 공기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떠보니까 편물 느낌이 좀 폭신하고 가벼운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유의 공기감이 패턴을 더 예쁘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 이 실로 선택했어요. 실 색감은 되게 밝은 그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을 가까이서 보면은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랑 조금 연한 회색이랑 진한 회색이 좀 잘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실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편물로 떠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밝은 회색이지만 중간에 이런 진한 회색이 뜨문뜨문 보이는 스타일의 편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도안 얘기로 돌아가서 하나 스웨터 사이즈가 지금 1부터 6까지 있는데 저는 2번 사이즈 보고 뜰 거예요. 그리고 바늘 사이즈도 도안이랑 동일한 4.5mm 바늘로 뜨려고요. 원래 튜브 모헤어의 권장 바늘은 4.5mm보다 좀 더 두꺼운데 4.5mm 바늘로 떠도 괜찮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뜨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 떴을 때는 처음 봤던 기호가 많아가지고 뜨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기호들을 외우는데도 좀 애를 먹었는데 확실히 제가 두 번째 뜨는 거다 보니까 조금 수월하게 뜨고 있어요. 그리고 기호도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잘 외워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뜨고 가져왔어요. 패턴들을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패턴이랑 이쪽에 있는 패턴은 좀 익숙한데 이 부분에 있는 패턴은 처음 보는 스타일이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얇은 선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보시면 여기서 선이 끊어지면서 뭔가 좀 더 독특한 느낌의 무늬가 됐어요. 그리고 도안 난이도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도안이 서술형이랑 기호 도안을 같이 봐야 되고 기법도 좀 낯선 기법들이 많아가지고 쉽게 뜰 수 있는 도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튜브 모헤어로 옷을 떠본 게 이번이 처음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헤어가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뜨는 동안 헤어들끼리 엉키면서 코가 잘 안 딸려와가지고 살짝 힘을 줘서 뜨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이 되게 가볍고 제 기준으로는 부드러운 편이라서 좀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번에 이 정도 뜨고 중간 거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 패턴은 다 마무리했고요. 새로운 패턴도 거의 다 뜨고 가져왔어요. 제가 방금 떠서 가져온 이 부분에는 처음에 떴던 이 패턴도 들어가 있긴 한데 새로운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재밌게 떴어요. 이건 아람무늬 스웨터에서 많이 봤던 분인데 제가 떠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떠보니까 되게 귀여워요. 다른 패턴들보다 좀 더 볼록볼록하게 입체감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기법들에 나름 적응이 됐다고 해도 이쪽 패턴 뜰 때는 뜨개 속도가 느렸는데 이 패턴 뜰 때는 뜨개 속도가 좀 나가지고 반나절 만에 이 정도 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속도 붙은 김에 좀 더 스퍼트 내서 많이 떠보려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옷 형태가 안 나와서 어떤 디자인으로 떠질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뒷판이고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예요. 패턴 있는 쪽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옷이 다 완성되고 나면은 얘는 이렇게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 이제 패턴 하나만 더 뜨면은 뒷판은 끝이라서 그 패턴 다 뜨고 마무리까지 다 한 다음에 또 보여드리러 올게요. 뒷판이 총 3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직전 중간 컷에서 보여드렸던 게 2번째 파트였고요. 방금 막 3번째 파트까지 다 끝내고 가져왔어요. 3번째 파트는 앞에서 떴던 패턴들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구간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훨씬 더 편하게 떴어요. 근데 하나 스웨터가 원래 좀 오버사이즈로 떠지는 건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어깨 부분이 팔 쪽으로 되게 많이 내려와가지고 엄청 오버핏으로 떠질 것 같아요. 오버핏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큰 겨울 스웨터 입었을 때 나오는 그 포근한 분위기가 좋아서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오버핏 뜰 때는 항상 어깨가 팔 쪽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만큼 소매를 적게 떠도 돼서 그것도 좋아요. 물론 몸통을 많이 떠야 돼서 초반에는 힘든데 그래도 막판에 덜 떠도 되니까 전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제 앞판 뜨러 갈 건데요. 앞판은 뒷판이랑 똑같이 뜨면 돼가지고 앞판 뜰 때는 반 정도 뜨고 나서 중간 컷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완성된 모습으로 바로 가져올게요. 앞판이 뒷판이랑 똑같다 보니까 살짝 지루한 감이 좀 있긴 해요. 그래도 실이 두꺼운 편이라 좀 빨리 떠져서 술술 잘 뜨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판에 2분의 1 정도 뜨고 가져왔고요. 첫 번째 파트 다 뜬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초반 뜨고 있어요. 첫 번째 파트가 영역이 좀 넓다 보니까 오래 떠야 돼서 지루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 파트는 비교적 영역이 좀 작아가지고 조금 덜 지루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지루해지려던 찰나에 마침 제가 재밌어하던 이 올록볼록한 패턴 있잖아요. 이게 나와가지고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실이 약간 뜨기 힘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좀 어려워요. 전 원래 코를 좀 당기면서 뜨는데 이 실은 그렇게 하면서 뜨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코를 좀 덜 당기면서 뜨고 있어요. 중간에 코를 좀 덜 당기면서 뜨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코 늘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이상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이 부분만 실이 두꺼운 느낌이라 괜찮더라고요. 거의 이틀 정도 꼬박 뜨게 해서 앞판까지 다 완성했어요. 완성된 모습은 뒷판이랑 똑같긴 한데 그래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떠졌습니다. 이게 방금 떠온 앞판이고 이게 저번에 떴던 뒷판이에요. 사실 앞판 다 뜨고 연결을 해서 옷 형태로 만든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몸통만 붙잡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몸통 말고 소매 작업하고 싶어가지고 연결은 그냥 맨 마지막에 하려고요.
연결했다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렇게 넥라인이 일자로 돼 있어가지고 입기가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목둘레를 넓게 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매댁이 들어갈 건데 저번에 말했듯이 어깨 라인이 많이 넓지 않아가지고 소매는 많이 안 떠도 될 거예요. 그리고 방금 확인했는데 소매에는 패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더 빨리 완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을 넉넉하게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실 남은 양을 보니까 살짝 불안해요. 실이 지금 이만큼 남았는데 잘 하면은 딱 맞춰서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뜨다가 모자랄 것 같으면 적당히 뜨고 마무리한 다음에 반대쪽 소매 들어가려고요. 보시면 소매 패턴이 이 부분밖에 없어가지고 몸통에 비하면 진짜 수월하게 떴어요. 쭉 펼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 소매 라인 잡아서 한번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 옷이 워낙 오버사이즈라 소매통도 넓어서 이렇게 소매 라인 잡아주는 과정이 꽤 돼가지고 손목 쪽으로 갈수록 소매통이 확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한 요쯤에서 라인 잡아주는 과정 멈추고 일자로 쭉 뜨려고 하다가 원작 그대로 떠보고 싶어서 도안대로 뜨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중간 컷에서 실 모자랄 것 같으면 원작보다 조금 짧게 뜨고 끝낼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실이 좀 남아서 그대로 떴어요. 그랬더니 소매가 되게 길게 떠지더라고요. 몸통 어깨 라인이 한 요 정도인데 여기서부터 소매를 대보면 손가락 제외한 이 부분을 다 덮을 정도의 길이가 될 것 같아요. 전 겨울에 니트 입을 때 이런 식으로 소매 돌돌 말아서 입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길게 떴습니다. 그럼 저는 반대쪽 소매 마저 뜨고 연결하기 직전에 중간 것도 찍으러 올게요. 원래 제 예상대로라면 어제 이 소매를 다 완성했어야 됐는데 갑자기 그 피로감이 몰려와가지고 좀 쉬다 보니까 어제 마무리를 다 못하고 오늘 밤 11시가 돼서야 이 반대쪽 소매를 다 끝냈어요.
떠진 모습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잘 떠졌고요. 방금 끝낸 소매까지 해서 총 4개의 조각들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결하고 나서 바로 끝내도 되는데 이 옷의 포인트 중 하나인 채도 높은 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근데 전 예쁜 색깔의 바느질용 실이 없어가지고 아마 얇은 모헤어 한 겹으로 할 것 같은데 일단 연결해보고 나서 그 포인트 주는 과정을 할지 말지 결정하려고요. 포인트를 주면은 좀 더 귀엽고 개성 있는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전 또 깔끔한 스타일도 좋아하는 편이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이게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편물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손도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고 방법도 쉬워서 금방 끝냈어요. 제가 그동안 해봤던 편물 연결하는 것들 중에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한 모습 보여드리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몸통이 너무 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소매까지 하면은 이렇게 다 연결한 거예요. 편물 연결한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 색깔을 넣어서 연결을 해줬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은 저는 이 조합으로 편물을 연결을 해줬는데요. 이 실은 제가 옷 뜬 튜브 모헤어 실이고요. 이 실은 제가 라라뜨기에서 사서 쓰고 남은 보틀 그린 모헤어예요. 그래서 보틀 그린 모헤어 2겹이랑 이 튜브 모헤어 1겹, 3겹으로 잡고 그 다음에 꼬매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줬더니 초록색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밋밋하지도 않아서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 끝부분은 초록색이 좀 더 많이 보였으면 해가지고 튜브 모헤어는 빼고 이렇게 초록색 모헤어만 2겹 잡고 꼬매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거보다 훨씬 더 쨍한 초록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옷이 소매가 좀 길어가지고 소매를 이런 식으로 접어서 입을 것 같은데 접으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 더 많이 보여가지고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실에 대한 느낌이나 도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뜨개우기를 간단하게만 말해보면 이 실은 쓰다 보니까 털이 좀 날리더라고요.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털이 빠져가지고 바닥에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뜨면서 날리는 털이 많다기보다는 제가 와인더로 실을 감으면서 날렸던 털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볼로 감아서 쓰시는 게 아니고 콘 그대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안은 처음 딱 보면은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처음 떠보는 스타일의 옷이라서 새로운 방식의 옷뜨개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추천해주고 싶은 도안이에요. 그럼 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완성권 찍어서 영상 뒤쪽에서 또 보여드릴게요.